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까지 사업이 무산되는 듯 보였던 한국의 경항공모함 프로젝트가 다시 새로운 개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재 7만 톤의 중형 항모와 전자식 사출기 이멀스 그리고 KF-21 네이비를 함재기로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인데요. 아직 확정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연구 용역이 지난 1년 동안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는 점과 KF-21이 초음속 비행시험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력 함재기로 꼽혔던 F-35B의 도입 타당성 이슈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형 CVX 사업이 중형 항모와 캐터펄트 그리고 KF-21 네이비의 탑재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수행한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 개발 방안 연구 결과 함재기 착함과 관련한 일부 기술을 국외와 협력할 경우 KF-21 네이비의 개발 및 탑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아직 명확히 중형 항모로의 계획 전환을 밝히진 않았지만 KF-21 네이비를 함재기로 운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중형 항모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는 활주로가 짧은 경항공모함에서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아니고선 정상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캐터펄트 없이 스키점프대에서 단거리 활주를 해 이함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함하는 방식인 스토바를 채택하면 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사실 이러한 방식은 전투기 출력의 한계로 탑재 무장량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한 연료도 다 채우지 못해 유효전투 반경이 극도로 줄어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인데요. 이 항공모함은 스키점프대의 스토바 방식을 차용했는데 문제는 수호의 33을 베낀 함재기 젠15가 고질적인 엔진 결함으로 저출력 이슈도 있어 무장을 탑재하지 않았음에도 전투 반경이 120km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이긴 한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항공모함이죠. 따라서 한국이 KF-21 네이비를 함재기로 탑재한다는 것은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로 특히 캐터펄트를 사용한 항공모함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작년 9월 김승경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당시 KF-21의 함재기 개발 가능 여부와 안보 상황,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으며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연계해 항모 및 함재기 개발 기간 비용, 기술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해당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항모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매의 함재 버전, 즉 물라매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입장은 KF-21N이 4.5세대에 불과한데 차라리 5세대인 F-35B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조차도 F-18 슈퍼 호넷의 전자 시스템과 최대 착함 중량을 업그레이드해 현재까지도 함재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자국 항공모함이 샤를드골에 4.5세대 라팔 M30대를 함재기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항공모함인 팡에도 주력 함재 전투기를 라팔로 운용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 5세대로만 함재기를 탑재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으며 이는 KF-21N이 등장할 2030년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KF-21은 향후 5세대로의 점진적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기에 4.5세대 무용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반대 의견으로는 함재기로 KF-21N을 고작 30기 운용할 텐데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과 개발 시간이 많이 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KFX 사업단장이었던 정광선 연구원 역시 함재용으로 개발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또한 개발 비용 문제는 대체기인 F-15B의 도입 및 유지 비용으로 쉽게 반박될 수 있는데요. F-35B는 F-35A에 비해 반절밖에 되지 않는 무장량의 도입 비용은 거의 배나 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가성비에 대한 비판이 늘 끊이지 않는 기체입니다. 한국이 초기 경항모함을 중형 항모로 변경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F-35B의 도입 타당성 때문이었는데요. 한국군에 따르면 F-35B 20대 도입에 대략적으로 4조 7천억 원, 대당 2,35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F-21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의 F-22와 맞먹는 금액이죠. 또한 싱가포르의 F-35B 도입 당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통보한 12대의 가격은 27억 5천만 달러, 약 3조 400억으로 여기에는 단지 전투기 기체와 운송만 포함되었고 예비 부품은 별개였습니다. 옵션을 제외한 F-35B 기체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533억으로 추산할 수 있죠. 이마저도 최근 F-35B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현저히 줄고 있어 대당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대 구매자인 미 해병대는 지난해 군개혁 일환으로 대규모 편제 개편을 발표했는데 도입 수량이 최대 130여 대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138대를 구매해 세계 2위 F-35B 도입국이 될 예정이던 영국도 90대를 취소하고 48대 도입만 확정하였습니다. 도입 예정국이었던 6개 나라는 당초 600대 이상의 F-35B를 주문할 예정이었지만 발주 축소 및 취소로 실제 생산 물량은 220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당 단가가 자칫 300억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높은 가격은 한국의 경항모 사업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현시 억제 끝판왕인 항모와 함지기는 자고로 자주 봐야 더 강합니다. 와이프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다면 항모는 자주 출정해 자주 바다 위에 나가야 더 효과적인데요. 항모의 대표적인 수행 능력 중 하나가 현시로 인한 억지력 발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 발진할 수 있는 전투기, 운용 유지비가 적은 전투기, 함내에서 수리보수를 진행할 수 있는 전투기여야 하는 것이죠. 잠수함이 은밀한 강점으로 억지력을 발휘한다면 항공모함은 원거리에서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전략적으로 현시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인데요. 전투기를 싣고 띄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억지력이자 위협인 것이죠. 중국의 항모가 아무리 크게 지어졌다 해도 그 위에 탑재한 함재기가 모두 수리 중이라 몇 대 없어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함재기를 얼마나 많이 자주 운용할 수 있는지가 힘이자 관건인데 도입 비용도 크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F-35B를 도입한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당초 한국이 함재형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F-35B 20대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조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KF-21N을 중형 항공모함 함재기로 싣게 된다면 약 2조 원이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략 3조 원의 여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중형 항모로의 전환과 캐터펄트 장착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방사청 연구 용역은 캐터펄트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출 장비를 별도 개발하지 않고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도리어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캐터펄트는 미국만 가지고 있는 수출 규제 품목으로 구매 자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시지만 이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성국이나 금지되는 것이고 우방국들에게는 수출이 가능하며 심지어 기술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차세대 항공모함 팡에 장착될 미 제너럴 아토미스사 이멀스 캐터펄트 가격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멀스 세대와 6대의 어레스틴 기어의 가격은 13억 2천만 달러, 한화 1조 5,66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멀스 한 대의 가격은 대략 5천억 안팎으로 F-35B를 도입하지 않으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죠. 한국형 항공모함에 이멀스를 장착하게 되면 동북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전자식 캐터펄트 이멀스는 2023년 현재 세계에 단 3척만 운영 중인 차세대 사출 시스템입니다. 신형 유도전동기를 이용하여 가속시키기 때문에 기존 유체 작동식에서 벌어지는 신뢰성 문제가 없으며 증기식 캐터펄트에서 가끔 일어나는 콜드캣, 즉 증기압 미달로 인해 사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굵은 증기관을 길게 함수에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이 그냥 전선만 연결하면 끝이기 때문에 징계배관 부근의 냉각 대칭 및 강도 저하 대칭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함선의 설계에도 그만큼 유리하죠. 증기식 캐터펄트는 엄청난 양으로 축적된 고온고압의 증기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충전했다가 폭발시키듯 뿜어내야 하기 때문에 발사 시스템 자체에도 상당히 큰 부담이 가해지고 금속 피로 등으로 파손될 경우 증기의 압력과 고온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전기식 캐터펄트 이멀스는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체계라 운용 피로도가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기기적인 신뢰도와 수명도 더 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멀스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많은 전력량으로 인해 핵 항공모함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보다 효율과 유연성이 뛰어나 전력 소모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전투기뿐만 아니라 정찰기, 무인기 등 광범위한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해는 개발 당시 미국 차세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과 증기식 대비 최대 에너지 출력량이 30%나 더 높기 때문에 소모량도 높을 것이란 인식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대 121메가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멀스 시스템의 발전기는 증기 캐터펄트의 약 95메가줄보다 29%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히 비교가 안 되는데 90%의 전력 변환 효율을 가진 이멀스에 비해 증기 사출기는 5%에 불과합니다. 미 출신 기자 로 크리스찬의 2007년 4월 5일 기사 이멀스 차세대 캐터펄트와 미 국방 전문 기자 빌 슈베버에 따르면 이멀스는 최첨단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림으로 유입한
유입되는 전류를 제어하므로 증기 캐터펄트보다 훨씬 낮은 피크 대 평균 파워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멀스는 증기 캐터펄트에 비해 무게가 덜 나가고 공간을 덜 차지하며 유지보수와 인력이 덜 필요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빨리 충전되고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밝혔는데, 결론적으로 항모의 추진 방식은 발사 시스템과 관련이 없고 이멀스는 재래식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클래스 항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한국형 재래식 항모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했던 한국형 항공모함이 KF-21 개발과 맞물려 새로운 계획으로 탈바꿈되자 많은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데요. 물론 이제 막 보라미 전투기는 초음속을 돌파하였고 아직도 많은 비행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걸음마를 떼고 홀로 일어서기를 준비하는 아기와 같은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항공모함도 없는데 벌써 함재기 개발을 논하고 있냐는 설레발이란 비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개발과 시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항상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목표와 이상을 갖고 끊임없이 개량형과 파생형을 연구해야 적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제 방위 산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보라매 전투기가 KF-21과 스텔스 KF-21 그리고 KF-21 네이비 등 다양한 개량이 논의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KF-21이 걸작으로 개발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10년 전 KF-X 사업 초기 당시 쏟아졌던 수많은 억측과 비난은 오늘날 초음속 비행이라는 멋진 결과물로 보란듯 이겨냈습니다. 어려움이야 많겠죠. 그러나 언제나 한국은 이겨내왔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